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보는 게 이제 일간이죠. 신금이에요, 신금. 아까 경금 한번 나왔었죠. 예, 양기를 베어내고 응축한다 그랬어요. 양기를 응기로 할 때 베어내고 응축한다 그랬는데, 자, 신금은 베어내서 응축한 기운이에요. 흔히 보석에 많이 비유를 해요. 보석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양기를 베어내서 응축을 한다. 자, 땅속에 묻혀있던 게 보석이죠. 땅속에 있는 보석들은 열과 압력을 오랜 시간 동안 받아서 완벽해집니다. 완벽. 그래서 신금 일간의 가장 큰 특징은 본인을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는 내가 완벽하게 할 줄 아는 분야가 있어요. 다르게 얘기하면은 내가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분야는 전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대학교 갈 때도 뭐 하향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를 완벽하게 붙을 수 있어. 뭐 이런 데만 지원해요. 그래서 이렇게 모험을 잘 안 해요. 두 번째는 내가 완벽하게 알고 있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어설프게 누군가 들어오면은 지적질을 잘해요. 지적질. 너 그거 아니야. 내가 완벽하게 알고 있는데 넌 그렇게 하는 거 뭐가 틀렸어. 이렇게 지적질을 잘해요. 근데 그 지적질이 굉장히 아픕니다. 네. 근데 이 지적질이 완벽에서 오는 지적질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반격이 어려워요. 그래서 더 아파요. 상대방이. 네. 그런 상황에서 지적질이 완벽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지적질이 완벽해서 잘 되면 어떻게 돼요? 평론가. 평론가로 성공을 하겠죠? 세상에 소금 같은 존재가 돼요. 이 지금 살고 있는 세상 너무 말이 안 돼, 안 좋아 이런 말도 서슴없이 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완벽하니까. 네.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게 안 좋게 가면은 사람들한테 욕 뒤지게 먹겠죠. 아프니까 지적질이. 네. 이런 양면성이 있고요. 두 번째 월지 봅니다. 월지. 인월이에요. 와, 인월입니다. 인월은 초봄이에요. 초봄. 초봄에는 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병화를 아끼는 것도 하는데 신금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완벽한데 뭐 한기가 남아있고 안 남아있고 조성이 이 보석이 춥건 덥건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계절의 주인공이 간목이 떠버리는 게 안 좋아요. 왜냐면 이 간목은 일단 뜨면 계절의 중심이 돼요. 그래서 이 사주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은 여기서 봤을 땐 제가 봤을 땐 간목이거든요. 예. 근데 간목한테 필요한 평화도 뜨고 재수도 떴어. 근데 신금은 이 안에서 내가 뭐라 하죠? 나는 완벽한데 이 계절에 내가 신금으로서 완벽하다고 해도 내가 여기서 활약할 만한, 그러니까 나의 지적질이 먹힐 만한 그런 부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사람의 선조 조상이 워낙 훌륭해서 또는 아버지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해서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30세 이전까지 살면 어떻게 보냐면 내가 주인공이 아니야. 그런 느낌 있죠. 그러니까 뭐 아무리 내 집안이 잘 살아도 부족한 나의 채워지지 않은 빈자리? 내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채워지지 않은 빈자리? 그런 것들을 느끼고 사셨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30세가 되게 중요한 시기네요. 근데 지금 물어보시는 게 가족운 그리고 총운 이런 거 물어보셨어요. 네, 가족운과 전체 운세를 물어보셨는데 저는 이분은 지금 가족을 걱정할 상황인가? 이게 좀 궁금해요. 가족운이 왜 궁금하시죠? 이거는 좀 알려주셔야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사주에서 주인공은 본인이 아니고 이 선조나 부모님이라서 내가 손댈 부분이 별로 없거든요. 약간 그렇게 보면 가족 안에서 내가 움츠러드는 내 자리를 못 잡는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 보이고요. 근데 동일 사주에 문제가 있어요. 이런 사주를 가지고 있어도 내가 다 책임지고 먹여 살려야 되는 사주도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퍼센트가 좀 낮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 자체를 조금 더 저한테 알려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게 사주는 이 사시라는 게 2시간이에요. 2시간. 사실은 9시 반에서 11시 반이고 그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홍홍님과 똑같은 사주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똑같은 삶을 살지는 않거든요. 뭐 환경이라든가 우연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동일 사주를 가지고 있어도 똑같은 삶을 살지가 않고 어떤 사람은 되게 괴로운 삶을 살게 되고 어떤 사람은 되게 책임 있는 삶을 살게 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홀가분한 삶을 살게 되는데 본인이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얼굴도 못 봤고 목소리도 못 듣고 말 그대로 이 채팅 그죠? 그거랑 이 사주에 의거해서만 본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드려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가족운을 왜 물어보시는지 그거에 대한 것도 좀 궁금하고요. 총운을 물어보신다면 신금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으면은 두 가지예요. 좌절 또는 행복. 이 두 가지로 이어지거든요. 네. 이해했습니다. 홍홍님 결혼에 대한 걸 물어보시는구나. 결혼. 지금까지 혹시라도 모태솔로세요? 모솔이세요? 모솔. 그건 좀 궁금하네요. 그거 좀 알려주세요. 모태솔로신가요?
아, 모태솔로시고, 가족은, 보통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는데. 보통 모태솔로면 그런 거 있잖아. 이 남자분이시니까, 아, 저 여자 언제 만나나요? 언제 결혼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가족운으로 물어보신다는 거는, 모태솔로인 이유가 가족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데려왔을 때, 이 사람이랑 사귀었을 때, 우리 부모님이, 우리 가족들이 인정을 해줄까? 아니면은 이 사람을 좋아해줄까? 이런 두려움도 있으신가요? 혹시라도. 예. 보통 남자고 30살이고 혈기왕성할 때 아니에요? 그죠? 이런 상황이면은 내 자신의 성욕을 채우지 못해서 그런 부분을 불안해하지, 오히려 가족은 이렇게 물어보진 않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구체적이 어렵다 그렇게 치시면은 저는 이게 배우자분이요. 여기 배우자분인데 다행히도 기토가 들어있어요. 이분은 30살. 되게 배우자 자체가 굉장히 필요한 글자를 가지고 있어요. 기토는 간목을 저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제어하거든요. 합의 글자라고도 해서 좀 본인의 배우자는 그 조상분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중매로 만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중매로 만난 사람과 결혼했을 때 본인이 가지고 있던 집안에서의 뭔가 서열이라든가 걱정들 이런 것들이 많이 해소가 돼요.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분들은 중매로 결혼하셨을 때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예. 혹시 뭐 중매 같은 거 보셨어요? 저는 조상궁이잖아요. 조상궁에서 기토가 살려있고 미중정화, 이게 정을기, 여기 지장간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나 본기 기토가 조상궁인 간목과 이제 합을 하고 있는 관계로 저는 중매가 굉장히 길해 보이거든요. 예. 예. 조상 쪽에서 뭐 이렇게 따로 이렇게 뭐 그런 건 없으시고,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은 중매 해줬어요. 중매. 예를 들어서 중매 한 번도 안 보셨다면은 뭐 부모님을 쪼르세요. 차라리. 예, 훨씬 낫습니다. 예. 그리고 병화가 신금이랑 합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분이랑 그 부모님이랑 이런 분들은 가업을 잇는 경우도 꽤 되거든요. 예. 부모님이 하시던 일을 본인이 계속 이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중매가 굉장히 길해요. 예. 계속 얘기를 하는데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중매 보신 적 있으세요? 아, 어머니와 같이 식당하고 계세요. 아, 좋아요. 좋습니다.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 예. 차라리 어머니랑 식당을 하시는데 어머님 소개라든가 아니면 위에 할머니라든가 소개로 예, 그렇게 만나시면은 예, 없으시고 예, 이제부터라도 시도해 보세요. 반드시 좋은 분 만날 수 있어요. 진짜입니다. 예. 이 사주에서 지금 어머니가 같이 식당하고 있다. 저는 굉장히 길한 부분으로 보여지고 그 식당 자체 규모도 저는 그게 뭐라죠? 되게 소규모로 한 데 있잖아요. 진짜 힘들어서 소규모로 하는 이런 식당 같진 않아요. 예. 어느 정도 유서도 좀 있고. 예. 그래서 만약에 진짜로 본인이 결혼하고 싶고 여자 만나고 싶다? 저는 이런 분들은 중매 확실히 권합니다. 확실히 좋은 결과. 예.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어머니랑 같이 식당하고 계신다는데 후로 갈수록 본인이 좀 힘들고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 나쁘지 않다. 저는 괜찮대요. 언제쯤이요? 자, 대세운 받을게요. 대세운. 이게 사실 남자분들이 어려워요. 되게 무뚝뚝하거든요. 자, 어쨌거나 저희 유튜브 와주셨으니까 끝까지 좀 봐드리도록 할게요. 자, 2020년에 기사대운이 들어왔어요. 기토 들어왔네? 이건 좋아. 기사대운이 들어왔고 2030년에 경호대운을 받거든요. 경호대운. 거기다가 올해가 개묘년이죠. 내년 갑진년. 어허. 개묘갑진이랑 불사. 보자. 4, 5. 이러면은 을사 병호까지 가야겠는데? 저는 가장 확실한 연도는 2026년입니다. 가장 확실합니다. 요때는 반드시 결혼해. 네, 요때는 반드시 결혼을 하고요. 그 전에도 계속적으로 입지를 넣어줘야 돼요. 왜냐면은 그 어머니 쪽에서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계셔. 그리고 본인이 결혼할 만큼 그렇게 나이를 먹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좀 어머니 자체도 일적으로 오리엔테이드가 돼 있어요. 가정이 아니고 이 식당이 잘 돼야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지고 계신 터라 본인이 나 외로워. 결혼하고 싶어. 계속적으로 어필을 해줘야 돼. 그래야 겨우 2025년쯤에 좀 괜찮은 사람을 만나서 2026년
내년쯤에 저 2026년 빡 찍습니다. 이때 반드시 결혼해요. 예. 그래서 이분은 결혼을 못할 팔자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본인이 많이 예민해요. 예민하고 뭐라고 해야 되지? 좀 겁도 있어요. 그 겁이라는 게 좀 약간 나랑 좀 조금이라도 안 맞는 사람 만나면 어떡하지? 약간 이분이 과감함이 좀 떨어지긴 해요. 여자를 만나는 데 있어서는. 예. 사실 이렇게 설자가 짜여지면은 본인이 부족한 게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예, 뭐 식당을 해? 근데 이 식당 자체가 그 규모가 작은 식당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저는 2026년이 굉장히 상서로운 해로 보여지고요. 이때쯤에는 거의 결혼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찔러야 됩니다. 어머니한테 나 외로워요. 여자 만나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찔러주셔야 이런 일들이 성립이 되는 거지. 그게 아니면 그때 운이 다른 데로 튈 수 있어요. 상서로운 운인데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홍홍님 더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네, 다행히 그래도 제 사주풀이에 만족을 하셨다면은 더 감사드리고요. 이게 사실 이렇게 무뚝뚝하신 분들, 특히나 채팅에서 이렇게 좀 정보 안 주시는 분들 되게 힘들어요, 저도. 근데 이분은 잘 되실 것 같아요. 이때까지 고생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 안에서 제가 다 읽진 못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채팅이고 유튜브이기 때문에. 그래도 본인의 고민이나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느껴지고, 본인이 못 서리었던 이유도 내가 못 서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아서,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피하고 싶어서 그렇게 못 서리는 부분들 많은데, 저는 2026년이 굉장히 상서로운 해고 그때 굉장히 행복한 결혼을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더 잘 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네, 홍콩님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